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좋은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 우리 정치, 한 나라의 정치라든가 제도, 여러 가지 법령, 제도, 규제, 이런 것이 반민주적인 제도도 민주화 개혁을 대대적으로 혁명을 해서 반민주적인 제도를 혁명을 해서 민주화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할 때도 공산주의의 토지 제도에서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해서 민주화, 토지 개혁,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 이라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도 들어 있다는 얘기죠. 국가 안에는 완전히 반민주적이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애매모호한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민주적이도 반민주적이지도 않고 완전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충형 제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모호하게. 그러니까 완전 민주화라고 볼 수 없는 제도가 되기도 하고, 반민주화는 되지는 않지만은 완전하게 민주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호한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더러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치부를 할 때도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민주화라는 게 반대한다는 그게 아니고 반반자를 씁니다. 반반자, 반민주화만 된 제도가 꽤 있다는 얘기예요. 반민주화라는 거는 반대한다, 돌이킬 반자, 반대한다, 그 반자가 아니고 반반, 절반 할 때 반민주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민주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민주화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도가 돌이킬 반자가 아니고 완전 민주화가 되지 않은 100% 민주화라고 볼 수 없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대대적인 제도 혁명으로 완전 100%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놨다는 얘기죠. 완전 100% 민주화는 완전히 100%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갖다가 돌이킬 반자가 아니고 반반자, 반민주화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사
졸업정원제 이런 것도 완전 100% 민주화 제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일부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제도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반반자를 써가지고 반민주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그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해서 100% 민주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 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졸업정원제라는 것은 엄격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재가 걸려 있는 제도다. 그것을 갖다가 반반자를 써가지고 반 정도, 한 50% 정도는 민주화고, 한 50% 정도는 반민주화된 제도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민주화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절반 민주화로 된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그걸 100%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민주화입니다. 완전 100% 반민주화 제도는, 반민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은, 그건 100%라는 것은 100% 민주적인 제도가 아닌 것을 반민주적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도리키를 반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반민주적 제도, 그것은 완전히 그 통제가 된 제도, 완전히 민주적이지 않은 100%, 민주적이지 않은 100%가 민주적이지 않은 제도를 갖다가 반민주적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주적 제도도 아니고 반민주적 제도도 아닌 반반이 섞여 50% 정도 섞인 것이 반민주적 제도다. 절반 민주적 제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걸려 있다. 브레이크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절반 민주화 제도, 절반 민주화 제도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민주적 제도다. 그걸 그냥 100% 민주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반민주적 제도를 정치 개혁, 혁명을 해서 완전 제도 개혁을 해서 민주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공평한 기회를 다 부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방 100% 민주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의사 졸업정원제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제도입니다. 완전 개방된 민주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반 그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걸 100% 민주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도 개혁 혁명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많이 그 언론사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민주화 수치가 점점 어떻게 됐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민주화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 정치, 법, 법령, 언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제도 중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은 반민주적 제도입니다.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자는 얘기입니다. 풀자는 얘기예요. 그 특권층, 엘리트층, 특권층들이, 귀족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겹치고 서민들은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은 반민주적 제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완전히 제도 개혁 혁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100% 바꾸어서 완전 100% 개방된 민주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그 산업인력공단의 그 국가자격증 제도는 완전히 100% 개방된 민주화 제도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누구나 다 마음대로 응시할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자격 조건은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졸업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결격 사유, 이런 것은 브레이크를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인성을 이제 걸러내겠다는 차원에서 그건 브레이크를 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결격 사유는 그 깊은 뜻의 민주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별의별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 개방된 민주화 제도가 아닌 것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내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웃라인만, 윤곽만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국민들이 응시하고, 선택의 자유,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00% 부여하는 것이, 100%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게 완전 100% 개방된 민주화 제도입니다. 절반 민주화 제도라는 것은 민주화 절반, 반민주화 반 해서 그게 믹서된 반민주화 50%, 민주화 50%, 반 믹서화된 절반 민주화 제도도 꽤 있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걸린다는 게, 졸업 전문제라는 게, 전문제라는 자체가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걸려 있습니다. 완전 개방이 아닙니다. 개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응급 환자들은 최소한의 의사들이 집도를 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의 응급 환자는 그 비상사태와 똑같아요. 국민의 생명이. 그런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동원돼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지 않고 박차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현행 법률에 똑같습니다. 그게 법과 상식에서 법이 존재합니다. 관습법이라는, 옛날에 관습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은 없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식으로 통한다. 그것이 이제 관습법으로 굳어지면서 관습법도 법이다 해서 그게 이제 체계화돼 가지고 문헌상으로 육법 전서가 탄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과 상식이 바로 곧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법자 한자가 어떻게 됐어요? 물수잖아요. 물수 옆에 왔다 갔다 한다. 갈거자지요. 물수 변에 갈거자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이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곧 현행범이에요. 그것은 법이 없어도 관습법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현행범이나 똑같습니다. 법이 우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있을 때 헌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법이 생기기 전에는 상식, 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용하는 그 상식이 곧 법을, 대신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유법 전서에 법 조항에 명문 조항이 없지만은 그 상식의 기준을 두어가지고 보면은 현행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집도, 그러니까 잡을 집다 칼도 도짜입니다. 집도하던 칼을, 수술칼을 내번지고 단체 행동으로 간다? 그건 현장법이나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현행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최소한의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그 범위 안에, 극소수 범위 안에는 그 상식적인 그 법 테두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 단체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그 응급한 환자까지도 뿌리치고 전부 다 단체 행동에 가입한다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이제 그 대신해서 이제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응급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원도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사람하고는 별개의 최소 인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법과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이 곧 법입니다. 일반 사람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활하는 그 범주의 수준이 곧 법입니다. 거기에서 탄생된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얘기를 저번 시간도 했지만은, 지금의 이게 애국의 애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의 제도, 반민주화 제도를, 민주화 제도로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해가지고, 완전, 절반의 민주화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명과 개혁을 해서 100% 민주화 제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런 제도를 하는 그 국가의 지도자를 나쁘게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깊은 뜻을 새겨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업무 추진력이 강력하고 뚝심이 강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할 사람이 내 생각에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무슨 현 정부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지지율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그와 관계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전에도 봤잖아요. 역대 우리가 대통령들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연금 개혁, 반민주화 제도가 있다면은 정치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반민주적인 그런 것은 대대적으로 혁파를 하고 혁명으로 완전 100% 민주화 제도로
정립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과 대통령이 그 국민연금 개혁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우리는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나요? 하려고 하다가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에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의 개혁을 제대로 국민연금 혁명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임계치를 벌써 넘어서서 그걸 추월했습니다. 넘어서서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이게 의로 혁명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자 할 때 참을 인자를 몇 개를 씁니까? 100개를 써놔도 늦었어요. 지금 그래서 의과대학교 학원들이 지금 개업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40대,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나도 한번 의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요. 많이 치고 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여론조사를 봤잖아요.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대부분 지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국민의 그 여론 지지에 반하여서 단체 행동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거 누구 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의 살만침 살은 사람이지만은 그 전에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고 뭐 인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신상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뭐 폭로를 하고 그러면은 자신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은 당장 옷을 벗고는 나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는 걸 확실히 하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버티고 하는 그런 것은 과연 우리가 봤나요? 봤나요? 보지를 못했잖아요. 서로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그 말을 할 때도 보면은 좀 해학적이고 희화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떠날 것이지 그대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엄청난 그 말하는 태도가 그게 바로 별로 그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저도 정치하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공평하게 그 선거하고 총선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저 얘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이쪽을 찍어야 되겠다. 저쪽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오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